네, 중간 쪽으로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네네. 서비서관 있고 앞에 기자님한테. 의장님 안녕하세요. 뉴스핀 박서영 기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책에 대해서 좀 옳은 결정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내셨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힘을 싣는 발언이다라고 일각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했던 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첫 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해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 초기 발표할 때 제가 원내대표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빚내서 집 사는 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틀렸죠. 그 이후에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보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좀 취약했다. 그리고 공급 대책이나 현실성에 있어서도 결국은 시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임대 사업자를 양성화하면서 다른 길을 열어놨고, 결국은 LH 사태를 거치면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다 잃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하겠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줄어서 부동산 투기로 해서 소득이 줄어서 흘리는 눈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눈물보다는 주택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과 서민층의 눈물이 훨씬 더 진한 눈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그 주택 정책을 이렇게 신뢰성 있게, 그리고 이 서민들의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주 확고하게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저희가 그 입법조사처에서 최근에 우리 그 공동으로 같이 낸 이 불평등 문제를 바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18년 이후 소득 불평등 수준에 대해서 자산 불평등이 누적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주요 원인은 가구 총 자산의 70.5%를 차지하는 부동산 보유 여부, 특히 지역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의 그 격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81.5%가 경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6.7%는 실제로 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 취약성은 세대별 특성이 아주 뚜렷해서 청년층과 고령층에 이게 아주 심각한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이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는 현 상황은 매우 잘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번 조치로 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이 자산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저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